아니, 이제 그만해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조는 알몸으로 가서 뜨거운 수건을 두르고 마필로마를 놀렸다. 그들은 서로 유혹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밥 속에 서 있는 남자는 한마디로 내 오토다. 평소에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결국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할 수 없었고 그 소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컸어요. 이 모든 와중에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오쿠씨. 목욕탕에서 목욕탕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사케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이전에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문을 멈추고 몰래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가 알 수도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하하 갑자기 뱃속에 다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문득 나도 모르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이, 히루마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지금 당장 오토와 친구들이 서로 앞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떡볶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난 내일 제 이름은 나오코 솔더입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이스케와 싸웠습니다. 대아이는 이자카야입니다. 생선과 연어를 마시고 있는데 근처에서 기침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먹으러 갈 물탱크가 우리에게 함께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신 차리면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없던 일이 조금은 편해졌고 그게 다야. 그렇게 해서 기쁘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냈어. 다이스케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조차 느낄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다.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읽는 방법을 배웠고 자주 참고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토메노미카이에서 감격하여 고사이, 효제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내 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였다. 좋은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답이다. 데이수키는 오트아이티 키지오의 A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바쁜 것 같다. 그런데 그 덕분에 료무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없다 보니 서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세상에 후한 하나는 없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러나 흔히 안 좋다거나 하는 점은 갑자기 없어진다는 점이다. 노다 특정 사람에 대해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따라서 아침에 다이스케가 카이샤로 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축적된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오 다이스케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다이스케에게 괜찮냐고 물어도 그냥 내 잔이면 잘하고만 했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소리를 질러도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히토즈키나 노루마 같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전성기 시절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실에 불을 끈 사람은 다이지였다. 보라이였습니다. 나는 놀랐다. 누군가 기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뭔가를 잊었나요? 독서와 게임, 그리고 그림. 나는 자러 갈 것이다. 그 말에 다이스케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맞습니다. 소펑고는 중얼거리며 뭔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시골에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좋아 보이는 것의 대각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곳으로의 여행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해변에 갈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옛날 할아버지가 살던 곳과 비슷한 녹색 지붕의 정원은의 꿈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다. 다이스케의 꿈 무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당장 아무것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나 통근자 다이스케가 거절할 때마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화가 납니다. 나도 가족에게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들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실내 쉼터에 대한 다이스케의 소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순간부터 나는 시골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신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꽤 괜찮았어요. 노무라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가 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나도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안녕. 다이스케, 여기서 행복하다면 가장 빠른 대피소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나카노무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컴퓨터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이스케에게 보여주었다. 다이스케는 그 이미지를 보고 궁금한 듯 쳐다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계속했습니다. 이나카 마을에서 팔고 있던 이케냐에서 대출을 받아 지금은 노이이머 케이자이 도구를 모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여 복무하던 중 일본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후루아마는 장작이 필요하고 매우 건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지 고향 느낌도 안 나고 관리도 아주 깨끗해서 다녀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가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데이수키는 어딘가에 가기로 결정하고 테샤오커야코를 되찾았으니까 그는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이 새끼도 맞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트럭을 따라잡으려고 차를 운전했습니다. 아라시이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다이스케의 신경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키코시 교샤가 곱창을 먹고 있을 때 교샤에 사는 무라비가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인사하러 돌아다닌다. 고킨조 시인데도 린카에게 가는 것만으로도 그와 그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쿠네나 고쿠로님 같은 것을 부드럽게 불러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던 냄새나는 나뭇잎을 가져가야 한다거나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상관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토카이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너무 나쁘다. 그것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나카 지역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무렵 저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킨조의 마을과 정류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일할 예정이다. 아침이 빠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을 사람들, 특히 램파이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앉아 새들과 놀고 버섯을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음 며칠 동안 만나보세요. 내가 휴대폰으로 인사를 했는데도 그는 전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아니에요. 오히려 벌레를 유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가끔 청년의 고민에 말려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퇴근하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때 내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다니는 곳인데 갈 때마다 보통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램피 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졸린 사람들 중 일부는 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래도 용납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하더라도 제발 멈춰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램파노지가 덩덩이 만져보자고 말했다. 심지어 농담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역겨운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파에서도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스탬프를 찍기로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아.
그게 다야 들었어. 언니 큰일 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더 낫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저를 잘 보살펴주세요. 도대체 그게 뭐죠? 발생했습니다. 대피소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일을 시작했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특종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요코 씨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요코는 우리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산다. 분명히 그는 아버지와 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 씨는 실제로 아무데도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왔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돌았고 그들도 같은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저도 불안했어요. 제가 좀 귀찮아도 여기 오기 싫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나 역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코 씨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다.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미카타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얼룩에서 건져 올려 물속을 달리는 듯한 느낌.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요코에게 바쳤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즉,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많으니 그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쉴 수 있는 마을에 이르렀다. 요코 씨, 여러모로 도와주세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가끔 다이스케를 확인하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는 딸 토모미를 데리고 가서 내가 완전히 감독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잠시 동안 나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내 딸 토모미는 나보다 더 성숙하다. 그런데 지금은 큰일이다. 그들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현명할 터였지만 이 마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요코와 토모미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관한 것이지만 특히 주변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 좋은 장작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장작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항상 샤워를 해야 해요. 그것은 되었다. 사실 요코의 아이들 모두가 우리를 방문하고 나와 함께 왔습니다. 다이스케는 가끔 요코의 집에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즐겼다. 그로 인해 소문은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아직도 그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아이센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요코님 덕분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떠나려고 했던 보호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른 뒤였다. 카이샤의 소리츠키 낸비에서는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밤에는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물러나도 꽃과 꽃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청소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을 때 나는 남자였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 넓지도 않았고 청소하는데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시키치멘세키가 폐가 되고 패들도 있어서 청소도 귀찮습니다. 요코는 항상 도와주려고 하지만 스스로 청소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물론 저는 다이스케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관한 것입니다. 그 더위를 견디지 못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랬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 나라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욕조를 청소하던 중 미노노가 보였다. 떨어지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마치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방에 있었고 나는 그저 심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욕조에 빠진 물고기는 분명히 우리 것보다 나았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마도 세나카의 몫일 것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요코는 항상 카미노케를 머리 밑에 묶는다. 하지만 턱털을 제거하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없는 동안 그녀를 만나러 가서 욕조를 청소했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 긴 생물은 목욕 가운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방에 떨어졌다면 요코가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후로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역시 내 자신의 가장 큰 상처가 욕조에 떨어지는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 느꼈어 하니요. 중지했습니다. 나는 멈췄다. 다이스케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대답했다. 문득 다이스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올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는 다이스케의 말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러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이스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항상 내일이 보람있고 보람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자 다이스케가 조금씩 말을 걸어 나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피곤함을 느꼈고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이스케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괴짜 영어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의 마음속에서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걸까? 너무 붐비기 때문에 쉬운 코너만 남습니다. 이런 것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다이스케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다음 날의 책임은 져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이스케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다이스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그녀를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이스케는 학교 교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로 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조차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여성은 모든 일을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밤에는 푹 쉬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산책을 하거나 다른 편안한 활동을 해보세요. 그는 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납땜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동작만 하면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몸은 그저 누워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이스케는 그다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우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한낮은 고사하고 한낮에도 산책하러 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이스케를 이대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히다이스케에게 물었습니다. 산책하러 가는 것이 피곤하다면 적어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여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보세요.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나는 다음에 요코를 만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기로 했다. 요코 씨, 제 목욕물 보셨나요? 요코 씨는 내 천연 목욕탕에 물음표를 붙였다. 아마도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코상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답할 것이다. 본 적은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확실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한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뭔가 할 일을 찾고 있다면 그냥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올 겁니다. 도바톡 나는 불평하려고 했지만 다이스케는 모른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런 유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내 의심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시마츠는 옷을 빨아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 말이 역겨워서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 한동안 다이스케의 말을 부르고 있었는데도 쇼코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이스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낯선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카케 쇼코가 아닌 조쿄 쇼코입니다. 다이스케는 카미노케가 갑자기 쓰러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로바의 청년을 데리고 온 것은 거의 사실이지만 극히 사실이다. 어디든 나갈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걱정이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해야 한다. 어느 날 평소처럼 나는 갑자기 차를 몰고 운전을 시작했다. 나는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오히루큐케이로 가서 슈쿠지를 콘비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다 나오코죠.
그러자 그를 모르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뒤돌아보니 배만 부어있고 배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니저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가가 봤다. 키사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이름은 리호인 모양이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민들레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찾아냈습니다. 나는 도망칠 생각도 했다. 내 이름을 아는 건 부킴이었는데 내가 일할 땐 전구가 달려있어서 이상해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리호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이름만이 아니었다. 다이스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리호는 다이스케가 일하는 해저에 앉아 있었다. 레이가이 역시 파란만장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리호는 다이스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온의 눈은 리호의 배에 끌린다. 그렇습니까? 비록 다으로 쉬지는 않았지만 나는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리호는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간다. 리호는 다이스케에게 만약 임신하게 된다면 그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게 내가 말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입장에서 보면 리호는 그저 조수일 뿐이다. 내가 서두르다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내가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적어도 겨드랑이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쇼코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 두려워한 다이스케는 다이스케를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리호 다이스케, 절대 안 돼. 그때 돈을 드릴 테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호는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말하지 않는다. 마니타로 반면 그런 경우는 드물죠. 목욕 좀 하자고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요코상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당황했다. 아니, 이미노아카는 그럼 괜찮으시면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코의 이름을 보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거품 같은 질감을 지닌 목욕물일지도 모른다. 그럴까요? 몸이 추워지는 것 같아서 얼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금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미노케. 아니, 모르겠어요. 나오코 아닌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열 발진이 생겼습니다. 벽은 나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인가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건 다이스케가 주의가 산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처음 카미노케를 만나면 다이스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카미노케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봐, 알지?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 다이스케가 모른다면 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강의 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령이 있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이유로? 슈카가 니리호와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어쨌든 점점 힘의 사용을 멈춘 것 같습니다. 정말 엉망이군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은둔하여 지금의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나오코가 다이스케와 헤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다이스케 씨가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치치오야가 없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슬프지 않나요? 리호는 코신조를 사용하여 데이수키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굴을 찾으면 여전히 그곳에 있는 내가 지금의 내가 된다. 내가 지금 바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머리를 갖고 싶다. 다이스케는 아마 다른 사람이 걱정되겠지만 글을 읽으면서 예전의 설렘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이스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한다. 다이스케와 저는 아이도 없어요. 머릿속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다이스케와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가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후로바의 창문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히로에서 목욕하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마 이 정도일 것이다. 나는 갑자기 목욕탕에 다가가서 훌쩍거렸다. 그때 다이스케와 조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없습니다. 지금 내려주세요. 반항하다. 그리고 이번 토모미는 다이스케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최악이다, 엄마. 들어보세요. 다이스케 씨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호와 요코는 다시 분노를 표출해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를 만났다. 맺은 말, 혼란이 있은 지 며칠 후 나와 다이스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수키, 터모미 및 리호는 허위 주장에 대한 의사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수락한 후 이전 소문이 파트너였던 리호는 이번에는 다이스케에게 자녀 양육 인정과 양육비 인정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에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나는 창문 안을 슬쩍 들여다본다. 알았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이스케와 옆에 소녀는 서로 싸우고 있었다. 늘 곁에 있던 내가 문득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스구메. 앞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다이스케와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싶다. 약간의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나는 욕조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휴식을 취했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한자를 잘못 알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즉시 관계 장치를 켰습니다. 아니요. 실수를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다이스케의 잘못이다. 더 이상 다이스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뛰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코 씨에게 몰래 전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요코 씨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즈쿠. 다이스케가 정신이 산만해진 것 같아서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코가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요코는 놀라서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는 알았어. 빨리 하자고 말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원에 누워있는 건 내가 아니라 긴장하고 차가운 요시였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였다.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이고 주부입니다. 남편 다이스케와 저는 학생 시절 동급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입사 후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결과 두 번째 아내가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회원 우리는 올해로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3살이 된 아들 요스케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크레용과 마커로 집 곳곳에 낙서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는 우리를 말썽을 피우곤 했던 장난꾸러기 소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에 지쳤어요. 또는 벽지 청소 및 교체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열쇠였는데 눈을 떼자 정원과 현관문을 몇 번이나 잠갔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열리고 닫힙니다. 요스케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혼자서 어딘가로 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지만 요스케의 관심이 바로 핵심이었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같이 나가면 요스케는 현관문을 열자 자신이 직접 열고 싶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은 문이 스스로의 움직임에 따라 열리고 닫힐 때 나타납니다. 자극이 될까요? 요스케가 죽기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자물쇠를 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폐업이 전보다 더 긴장되지만 범죄 예방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것도 아이의 성장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웃기고 귀여웠어요. 순수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이 삶의 어느 순간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내 시어머니야.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 시댁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외롭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많은 주부들은 슈메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중 하나의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준비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였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아마 저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봉, 연말 등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스케는 물론이고 다이스케에게도 매우 친절하시고 좋은 엄마이자 진정한 엄마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준 시선은 매우 차가웠다. 하지만 나와 다이스케는 이제 막 시아버지를 잃은 시어머니를 아깨로 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일로 바쁘기 때문에 항상 자정쯤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식탁 근저와 요스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요스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얼굴은 마치 철가면 같았습니다. 어색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입을 열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모든 음식이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소금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다이스케와 요짱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그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만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과 냄비에 반찬을 넣었다. 물을 대충 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이스케의 저녁 식사가 망가질 것이다. 나도 처음엔 나만의 방식으로 건강해지세요. 게다가 다이스케와 토모미에 대한 소문은 급속히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마을 팔방에서 이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 폐쇄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짓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내가 유일하게 미안하다고 느낀 사람은 이 복수에 대해 요코시뿐이었다. 마을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나를 학대하여 보답했습니다. 기다렸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잠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후 요코에게 사과했지만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어떠하든 결국 사기꾼과 상대방은 나쁘다. 그러니까 정말 제 딸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쁘게 부정해도 토모미가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남아있어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와 이혼한 후 나는 시골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입맛이 없자 다이스케에게 자신의 집을 선물로 주고 도시 생활로 돌아왔다. 마을 8구에 사는 백수 다이스케가 이 주장에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이혼한 상태다. 하지만 토모미라고 해도 좋아하는 여자랑 맘대로 살면 된다. 이제 알았으니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두모 꼭 깨어났을 때 나는 정원에 벌거벗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친해지는 동안 나를 무시한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악마 같은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주부들은 3분 이상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세요? 식사를 준비할 때 건강에 유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맛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면 양을 더 측정해서 조절하세요. 그런데 이런 대우는 단지 무작위적인 습관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것일 뿐이다. 시어머니가 불평하는 것은 요리뿐만이 아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답게 빨래와 청소에도 간섭한다. 야, 왜 옷을 제대로 개지 못하니? 다이스케의 옷이 구겨졌습니다. 아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세탁기에 돌렸으니 괜찮아요. 그런 다음 말려 이번에는 주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다가 서둘러 세탁기를 확인해보니 많은 양의 옷이 물과 세제에 젖어 있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구겨졌다면 다림질만 하면 됩니다. 접힌 물건을 모두 세탁기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때도, 시간도, 노력도 다 헛된 일이 아닌가요? 애초에 주름이 지지 않는 다다미네 앞에서 이것 좀 많은 색종이를 벌 수 있었을까? 내가 당신을 놀도록 초대하더라도 당신은 할 수 없다고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나요? 나는 놀이를 통해 요속에게 거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당신 잘못이 아닌가요? 그러다가 어느새 당신은 체계적으로 깨어나 나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은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도 확실히 안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망칠 것을 알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은 우울하다. 그래도 그는 다이스케와 요스케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한다. 최근에는 거의 매일 복통,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을 겪고 있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식욕이 없고 가슴이 메스껍고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밝아 보이고 눈을 뜨기도 힘듭니다. 거기 머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달의 무게가 무뎌지고 내 몸무게도 급격히 줄어들어 눈에 띄게 날씬해졌습니다. 다이스케는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불러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아. 나에겐 친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의 질투를 계속해서 참을 것이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견뎌야 하는 일인가요? 다이스케는 나에게 잠시만 참으라고 했지만 그 시간은 이미 오래 지났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를 부르자마자 나는 움직임을 멈추었고 다이스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내 앞에 서라야. 정말 괜찮아.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반복해서 불렀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이전에 나에게 상담을 하긴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엄마에게 엄중히 경고할게. 게다가 앞으로는 회사에 좀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나오코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그녀는 잠시 마음을 편히 갖고 자신을 돌볼 것입니다. 회복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고 일단 자러 가세요. 다이스케의 재촉으로 나는 침실로 향한다. 평소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집안일이 길어지고 일도 하지 않는 편인데 다이스케는 나는 자주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듭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조금 안도한 듯 곧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내 결혼 생활은 정말 중단됐다. 다이스케는 나를 침실로 초대한 뒤 시어머니를 올바른 방법으로 찔렀나 보다.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다이스케에게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당분간 시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친 요스케는 시어머니와 함께 목욕을 하고 나는 잠들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저녁을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이스케는 아직 회사에 있고 조금 늦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목욕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한겨울에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다이스케가 돌아올 때까지 욕실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자. 그 이후로 다이스케는 정말 예전보다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회사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한 자신의 이기심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럴 리가 없었고 다이스케는 오랜만에 잔업을 하게 됐다. 오랜만에 셋이서 저녁을 먹은 터라 분위기는 지옥 같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도 좋아졌고 몸도 예전보다 살이 찌고 있어요. 어쩌면 살이 쪘나? 욕조에 들어가 배와 팔뚝을 꼬집으며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문득 욕실에서 살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갑자기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불러보니 발이 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목욕 걱정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신다. 그러더니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내 머리를 꽉 붙잡았다. 아파요. 여기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계모는 내 머리를 세게 밀어 얼굴이 뜨거운 물에 잠길 정도였다. 코에서 물이 흐르는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다는 두려움이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너무 세게 당겨져 얼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호흡을 하고 기침을 했더니 다시 머리가 세게 밀리고 뜨거운 물에 잠겼습니다. 또 끌려간다고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끌려 나왔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탈수 구역에 있는 목욕 수건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욕실에서 복도를 지나 거실로 이동합니다. 여기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내가 소리를 질러도 개의치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었다.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내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다. 그러자 몸에 강한 충격이 느껴지고 자갈이 피부에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점차 온 몸이 차가움으로 뒤덮였습니다. 노출되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밀려났다. 몸이 추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목욕 타월을 들고 몸에 두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경돌에 물을 주세요. 즉,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물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기다리다. 도대체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갑자기 목욕을 했더니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너무 취해서 당황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다이스케를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는 거야. 결국 아내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의 여유를 가져주셔서 기쁘네요. 3분 이상 목욕을 하는 주부들에 대한 벌칙이다. 벌어붙고 반성하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창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관문은 잠겨 있습니다. 다른 창문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목욕 타올만 걸치고 동네를 헤매고 말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턱이 떨리고 이빨이 덜덜 떨렸다. 젖은 머리카락과 몸이 온몸에 열을 빨아들여 속이 메스껍다. 이것은 확실히 위험합니다. 그때 나는 정원에 쓰러져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오코, 다이스케가 퇴근해서 집에 오니 정원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나오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생겼고 몸도 차가워요? 병원에 가자. 이것만 입고 가자. 그래서 그는 다운 재킷을 입고 나를 차로 데려가더니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난방이 켜집니다. 잠깐만요. 지금 입을 옷 사러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다이스케는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 나는 도대체 나오코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차로 달려가서 나에게 옷을 건네준다. 괜찮아. 병원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를 태운 차는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몇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원에 있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든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군요. 이후 새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우리는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됐고 다이스케와 저는 현재 채용 방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이야기하다 역시 이번에 일어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오코를 잃을 뻔했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면 동거를 끝내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외로움과 기생감을 느낀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나도 오늘은 그것에 반대하고 싶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스케는 괜찮을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의 어깨를 빌려 입구로 향했다. 그러다가 곁눈질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옆을 보니 시어머니가 정원에 누워 떨고 계시더군요. 몇 시간 전 다이스케는 나오코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정원에 버리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오코라는 엉뚱한 여자한테 세뇌당해서 엉뚱한 바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은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다이스케를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요스케가 침실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나는 일어났습니다. 바르바와 통화하고 싶나요? 그러다가 요스케가 내 무릎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요스케에게 조금 자랑을 했다. 그럴게요. 아바, 방금 양이 엄마를 욕조에서 끌어내서 정원으로 밀어버렸어요. 내가 해냈어. 인간으로서는 쓸모없는 엄마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당신은 훌륭하지 않나요? 요스케는 내 말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빌어먹을 여자를 쫓아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밖에서 하얀 무언가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밖을 봐, 눈이 온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고 보니 첫눈 아닌가. 눈은 술로 따뜻해진 몸을 식혀준다. 기분이 좋다. 잠시 밖에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눈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집을 바라보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요스케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계속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군요. 잠깐 기다려요. 이대로라면 나도 나오코처럼 눌려버릴지도 몰라. 아니, 창문을 열어주세요. 할머니, 추워서 추워요. 제발, 열어보세요. 그러나 요스케는 문을 여는 대신 계속해서 창문에서 멀어진다. 그 사람이 열쇠를 만졌다고 꾸중을 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냥 창문이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스케는 거실 카페트 위에 누웠다. 나는 잠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열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벌써 12시가 넘으니 집에 놀러갈 기분도 아니다. 다행히 나오코와는 달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뼛속까지 추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다이스케와 그의 친구들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로 돌아간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와 정원에서 뒹굴고 있는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아, 너희 집에 늦게 왔구나. 시어머니는 떨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간 양찬이 뭔가를 뿜어낸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글쎄요. 다이스케는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현관문을 열어준다. 내 뒤에는 시어머니가 다리를 떨고 계셨다.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시며 막대기가 떨어질 듯 몸이 기울어지셨습니다. 소시그는 땅바닥에 턱을 부딪혔다. 아, 그럼 괜찮으세요? 불러보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후문 시어머니께서는 무사히 퇴원하셨으나 증상으로 인해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비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턱을 심하게 부딪혀 아래턱뼈가 부러지셨고 그 결과 그의 뇌가 관통되어 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이야기조차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좋든 싫든 아내의 행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헤어지기가 꺼려져서 지금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에게 조건, 아니 약간의 선언을 내린다. 들어보세요. 다음에 나오코에게 결혼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의 생활을 중단하고 당신을 요양원에 보낼 것입니다. 기억하다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후회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을 못하신 건가요? 그는 더 이상 나에게